테일러 스위프트, 해시태그 르브론 제임스, 해시태그 테일러 스위프트, 해시태그 골디락스, 해시태그 젊은 확장, 해시태그 불꽃 투자, 해시태그 초격차. 안녕하십니까? 조조의 투자 한방입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10월 15일 뉴욕대 스턴경 영대학원 강연, 그리고 최근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와 대담에서 미국 경제를 경기 사이클 상 젊은 확장 국면이라고 평가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메리 데일리는 자신이 1990년대 초 연준의 경제학자로 근무하며 목격했던 경제 사이클의 확장과 비슷한 모습이며, 당시 노동시장과 경제 성장률은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인플레이션은 하락하던 시기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준의 역할에 대해 미국 경제를 강한 경제라고 말하는 작금의 상황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젊은 확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그 여건을 조성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일리 총재는 또 1991년 시작된 경기 확장 국면이 120개월, 2009년의 확장 국면이 128개월 지속된 것과 비교해 팬데믹 발발 해인 2020년을 기점으로 출발한 지금의 확장 국면은 아직 54개월에 불과한 젊은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연준이 물가와 고용이라는 이중 책무에서 최선을 다해 과거 경기 확장 수준을 길게 유지해온 것처럼 지금 미국 경제는 젊은 확장 국면에 있고, 연준은 과거처럼 장기적 확장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의 역동성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부문인 민간 투자에서도 미국 경제는 지금 뜨겁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투자입니다. AI 투자 거품론의 진원지인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실적을 보면 구글의 3분기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 폭증한 113억 5천만 달러로 만년 3위인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이 분기 100억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4분기에도 3분기와 비슷한 규모 131억 달러로 클라우드 자본 지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중심을, 마이크로소프트 MS는 200억 달러, 아마존은 올해 전체로 750억 달러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전체로 400억 달러 자본 지출을 언급한 메타에 이르기까지 클라우드 업체 4사 호주머니에서만 대한민국 예산의 절반이 넘는 2,500억 달러 340조 원의 자본 지출이 예상됩니다. 이보다 더 커지는 내년 투자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 경제는 천문학적 AI 투자로 더 뜨겁게 달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 미국 경제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초격차입니다. 유로존 국가들과 다른 선진국들이 저성장 위기를 겪는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는 5년 후인 2029년까지 지속돼 격차가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업데이트하면서 미국 올해 성장률을 기존 2.6%에서 2.8%로 상향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무성장 0%입니다. 독일 재무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2%로 낮췄습니다. 이번 IMF 전망 보고서에서 언론의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표현 역시 격차 다이버전스입니다. IMF가 미국 유럽 간 성장률 격차가 더 커지는 이유로 꼽는 요소는 다름 아닌 비즈니스 역동성입니다. 비즈니스 역동성을 상징하는 기업 이탈률 특정 연도에 신설되거나 소멸되는 기업 비율에서 기업 이탈률이 20%에 도달한 미국과 달리 유럽은 15%가 채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그만큼 미국에서는 보다 빠른 주기로 기업의 사업, 철수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이 활발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높은 기업 이탈률은 더 수익성 높은 벤처기업으로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소멸하고 생성하며 더 나은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15년 전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프록터 앤 갬블, 3M, GE, 듀폰, 퀄컴이었습니다. 불과 8년 뒤 이 리스트는 MS, 애플, 구글, IBM, 퀄컴으로 바뀝니다. 미국 제조업의 상징인 인텔과 보잉이 감기에 걸려도 100년 기업 GE와 월풀이 최근 수년간 날개 없는 추락을 해도 미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같은 시장 역동성 때문입니다. 미국 시사잡지 디 애틀랜틱은 미국 경제를 운동선수에서는 절정의 르브론 제임스, 팝스타에서는 절정의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어떤 경제학자의 설명과 논리보다 직관적이고 강력한 묘사입니다. 인텔 제국이 망해간다고요? 이 역시 미국 경제가 살아있다 엔비디아의 출현은 축복의 반증일 것입니다. 매일경제 이재철 기자의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나홀로 성장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 대선과 11월 FOMC를 앞두고 시장은 급등락을 반복하겠지만 탄탄한 성장기로 해서 시장이 터무니없이 무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FOMC는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은 현재의 예측대로라면 승자는 개표를 마무리해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당선되던지 간에 미국 경제는 앞으로 전진하고 주식시장은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정에 달한 미국 주식시장의 PER 주가수익 비율은 22배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주식시장이 더 오를지 지켜볼 일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국채시장의 장기금리 상승이 관건이나 극단적인 유튜버나 경제대공황을 외치는 일부 거시 분석, 경제학자들의 바람처럼 미국이 일순간에 무너질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주식시장이 문제입니다. 정쟁으로 인한 안보 불안과 외국인의 지속적인 셀 코리아는 투자자들을 국장에서 떠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던지 금리 인하 시기에 제약바이오는 유망합니다. 원전과 방산 기업들의 수익성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힘이 됩니다. 조조의 투자 한방 조영무가 전해드렸습니다.